제가 쉬는 시간에 생각하니까 첫 시간 수업할 때 제가 좀 흥분을 좀 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세상에 태어나고 처음으로 어느 여자분이 저한테 멋있다 하더라고요. 마음을 좀 가라앉히고 조금 찬찬하게 할게요. 자, 분사무소 말씀드렸는데 회사에서 본점을 주사무소를 하죠. 그 지점을 분사무소라 그래요. 그럼 동그라미 1번에 분사무소는 주된 사무소 소재지가 속한 시군구를 제외한 시군구별로 설치하되 시군구별로 한개수를 초과할 수 없다. 자, 기본적으로 기업공개사가 분사무소를 두게 되면은 이중사무소로 처벌받겠죠, 그죠? 그런데 여기에는 앞부분이 하나 빠졌고 앞부분은 저 앞에서 나왔습니다. 분사무소는 모든 기업공개사만 설치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법인인 기업공개사만 설치할 수 있어요. 개인인 기업공개사가 분사무소를 두게 되면은 이중사무소를 처벌합니다. 이중사무소, 이중으로 하는 것 1년에 1천이다, 3년에 3천이다. 1년에 1천이죠. 이중사무소 절대 취소입니까? 상대 취소입니까? 사에다가 동그라미 치면 상이니까 상대 취소죠. 자, 그런데 이 사무소는 어떤 경우라 하더라도 한 시군구 내에는 두 개는 절대 못 들어가요. 그럼 분사무소는 시군구별로 둘 수 있는데 한 시군구에는 사무소 두 개가 절대 못 들어간다 하는 말은 주사무소 소재지 시군구는 분사무소 못 들어간다 이 말이죠. 그래서 분사무소는 법인인 기업공개사만 설치할 수 있는데 주사무소 소재지 시군구를 제외한 시군구별로 설치할 수 있되 시군구당 한개수를 초과할 수 없다. 종종 시도별로 설치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옵니다. 시도별로가 아니고 시군구별로죠. 자, 이번에 분사무소에는 공개사를 책임자로 두어야 한다. 이래 있는데 지금 이것도 중요하지만은 요거 아직까지 볼 필요가 없고, 자, 그러면은 설치 신고서 제출하는 것은 파란 거예요. 주대인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록관청에게 제출해야 된다. 그러면 분사무소는 설치 신고한다 그러죠. 주사무소 소재지 시군구청장 즉 주사무소 소재지 등록관청에게 설치 신고를 제출합니다. 물론 신고서 제출하면은 신고 확인서가 나오겠죠, 그죠? 그러면 도장 찍어서 주니까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른 수수료, 제출하지 않는 서류 이런 거 볼 필요가 없고, 자, 제출 서류가 있죠, 그죠? 자, 제출 서류 이거 한번 볼게요. 자, 아까 분사무소는 누구만 설치할 수 있다? 법인인 기업공개사만 설치할 수 있다. 시군구별로 설치할 수 있다. 시도별로 설치할 수 있다. 시군구별로 설치할 수 있는데 주사무소 소재지 시군구에는 설치할 수 없다 그랬죠. 그래서 주사무소 소재지 시군구를 제외한 시군구별로 설치하되 시군구당 한개소 초과할 수 없다. 자, 분사무소 아직 안 나왔는데 업무지역은 우리 법에서 업무지역에 관한 규정이 없어요. 분사무소의 업무지역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아까 한번 말씀드렸는데 법에 규정이 없다는 말은 해도 된다 안 된다. 해도 된다. 제한을 한다 안 한다. 제한을 안 한다. 전국으로 합니다. 전국을 한다. 분사무소는 시군구별로 두지만 업무지역은 전국이에요. 그럼 분사무소 설치 신고할 때 설치 신고 시 어떤 서류가 필요하냐. 신고 시 필요 서류를 별도로 여러분들 생각하시지 말고 등록 신청할 때 들어가는 서류다 그렇게 생각하세요. 등록 신청할 때 어떤 서류가 들어갔습니까? 사자 들어가죠, 그죠? 그러면은 이 등록 신청할 때 사진은 등록증에 붙여서 내줍니다. 그럼 설치 신고하면은 설치 신고 확인서를 내주겠죠, 그죠? 여러분들이 시험 칠 때까지는 설치 신고 확인서에는 사진이 안 붙는다고 생각하세요. 사진이 안 붙으니까 사진이 들어갈 필요가 없죠, 그죠? 그러면 사진 대신에 보정 설정 서류가 들어간다. 자, 이렇게 생각하세요. 사진 대신에 보정 설정 서류가 들어갑니다. 이 질문 반드시 나와요. 자, 개념을 잡고 합시다. 자, 어제 했는데 우리 보정은 자동차 책임보험하고 똑같다 그랬죠. 그래서 등록번호가 없으면은 보정 설정할래 설정할 수가 없다 그랬죠. 원래는 서류가 들어갈 때 한꺼번에 들어가야 되는 게 원칙인데 등록번호가 없기 때문에
보증 설정 서류가 등록 신청할 때 들어갈 수가 없죠. 그죠? 업무 개시 전까지 보증 설정해요. 자, 그럼 분사무소는 등록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분사무소가 등록하게 되면은 이중 등록이에요. 그래서 분사무소는 등록한다 안 하고 설치 신고한다 그래요. 설치 신고한다. 그리고 등록증 내주는 거 아니죠. 등록증 2장 들고 있어도 이중 등록이라 그랬죠. 그래서 등록증 대신에 분사무소는 설치 신고 확인서라고 그럽니다. 자, 그러면은 분사무소는 등록 안 했으니까 등록 번호가 없죠. 분사무소는 뭘 가지고 등록하느냐면은 주사무소 등록번호 가지고 등록을 합니다. 그러면은 분사무소를 설치한다는 말은 주사무소가 있죠. 주사무소가 있다는 말은 등록했고 등록번호가 있죠. 그죠? 그러면은 보증 설정할 수 있죠. 보증 설정할 수 있죠. 그러면은 다른 서류가 들어갈 때 보증 설정서가 같이 들어가는 게 원칙이다.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따로 내는 게 원칙이다. 같이 들어가는 게 원칙이다. 지문은 반드시 나와요. 등록 신청할 때는 보증 설정서를 안 들어간다 그랬죠. 보증은 등록 요건 아니다. 그죠? 업무 개시 전까지 합니다. 그런데 분사무소는 설치할 때 보증 설정할 수 있으니까 서류가 들어갈 때는 한꺼번에 같이 들어갈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같이 들어가다 분사무소는 절대 업무 개시 전까지 보증 설정하는 게 아니고 분사무소 설치 신고할 때 보증 설정 서류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럼 실무교육 받은 확인서, 사무소 확보 서류, 자격증은 안 들어간다 그랬죠. 그죠? 자격증 사부는 안 들어가고, 그러면 등록관청은 자격증을 발급한 시도의사에게 자기 여부를 확인 요청해야 된다. 자, 요 서류가 들어가는데, 요 서류 들어가는 게 분사무소 설치 요건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럼 요 중에서 사람하고 관련된 것은 분사무소 책임자 규정만 있습니다. 사람하고 관련된 것은 실무교육 누가 받았을 것? 분사무소 책임자는 실무교육을 받았을 것. 어제 실무교육 할 때 실무교육 대상자가 기업공개사, 법인의 임원화 사원, 저는 분사무소 책임자, 소속공개사. 물론 여기에서도 소속공개사 있으면은 소속공개사도 실무교육을 받아야 되겠죠. 사무소 확보하는 것 똑같죠. 그죠? 자격증 사보는 안 들어가지만 누가 자격증 있어야 된다? 사람하고 관련된 분사무소 책임자는 자격증이 있어야 된다. 분사무소 책임자는 공인중개사일 것. 그러니까 요건을 별도로 보지 말고 서류가 어떤 서류가 들어가느냐 가지고 보세요. 자, 그런데 방금 분사무소 책임자는 공개사일 것 해놓고 파란 거 있죠. 그죠? 파란 거에 제가 파란 게 지금 어디에 있는가 한참 찾고 있습니다. 다른 법률의 규정에서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우리 법인이 기업공개사 종별할 때 특수법인이라고 나왔죠. 그죠? 아직까지 보시지 마라 그랬어요. 대신에 요 부분은 하나만 생각하세요. 특수법인은 책임자가 아니어도 된다. 요것만 일단 생각만 해놓으세요. 이거는 자주 나오는 지문이니까 하시고, 왜 그러냐는 것은 다음에 특수법인 할 때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아까 분사무소 설치 신고할 때 분사무소 소재지 시군구청장에게 설치 신고한다 했습니까? 주사무소 소재지 시군구청장에게 설치 신고한다 했습니까? 주사무소 소재지 시군구청장에게 설치 신고한다 그랬죠. 그것뿐만이 아니고, 자, 뭐라고 돼 있냐면은, 요거는 법에 있는 말은 아니에요. 분사무소와 관련된 모든 것은 어디에서 하느냐 하면은 주사무소 소재지 시군구청장에게 한다. 분사무소와 관련된 모든 것은 주사무소 소재지 시군구청장에게 한다. 요것만 알더라도 한 문제는 무조건 맞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사무소 소재지 시군구청장을 등록관청일을 한다 그랬죠. 그러면은 법인에서는 주사무소 소재지 시군구청장을 등록관청일 해요. 그러면은 요 주사무소 소재지 시군구청장의 등록관청이죠. 그럼 이거를 분사무소와 관련된 모든 것은 등록관청에게 한다라고 간단하게 적으면 될 거를 굳이 주사무소 소재지 시군구청장에게 한다라고 적은 이유는 주사무소 소재지 시군구청장이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법에도 없고 우리 교재도 없습니다. 그러면은 한번 봅시다. 자, A 시군구에 주사무소가 있어요. B 시군구에 분사무소를 두려고 한다. 분사무소 설치 신고는 A에게 한다, B에게 한다.
A 얘기합니다. 그러면은 A 얘기하면은 A 주사무소 소재 시군구청장은 신고 확인서 교부하겠죠, 그죠? 그러면 분사무소에는 등록증이 없죠. 아까 등록증에 사무소 잘 본데 게시해야 되죠. 분사무소는 등록증 대신에 신고 확인서를 게시합니다. 신고 확인서를 잃어버렸어요. 재교부 신청해야 되겠죠. A 얘기한다, B 얘기한다. A 얘기하면 분사무소를 이전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죠, 그죠? 그러면 사무소 이전 신고는 A 한다, B 한다, C 한다? A 합니다. 분사무소 관련된 모든 것. 분사무소별로 휴업이나 폐업할 수도 있어요. 분사무소 휴업이나 폐업 신고는 누구에게 한다? A에게 합니다. 분사무소도 보정 설정한다 그랬죠. 분사무소 보정 설정했다. 기간이 끝나가고 변경 신고 누구에게 한다? A에게 한다. 분사무소 관련된 모든 것은 주사무소 소재 시군구청이 한다. 그럼 분사무소에서도 중개업무 하죠, 그죠? 중개업무 할 때 어떤 도장을 새겼다고 인장 등록해요. 그럼 분사무소의 인장 등록은 어디에게 한다? A에게 한다. 분사무소 관련된 모든 것은 주사무소 소재지 시군구청이 한다. 한 문제는 무조건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에 121페이지 3번에 분사무소 설치 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등록관청이다 하는 말이 주사무소 소재지 시군구청장이죠. 신고 내용이 적합한 경우에는 그 밑에 줄 신고 확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공문이 내주죠, 그죠? 며칠로 할까요? 아까 공문이 하는 거 며칠? 7일. 그래서 여기는 법에는 이런 말은 없지만 서식에서는 처리기간이 7일로 되어 있어요. 7일 이내 교부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번 이거는 읽어만 보시고 틀리게 나올 건 없어요. 자, 신고 확인서를 교부한 등록관청은 지체 없이 분사무소 설치 예정 지역을 관할하는 시군구청장에게 이를 통보해야 된다. 자, 이게 뭐냐면은, 자, A의 주사무소가 있는데 B 시군구에 분사무소를 두겠다고 분사무소 설치 신고했어요. 그럼 A가 신고 확인서를 교부하겠죠, 그죠? 교부하고 B에게 분사무소 소재 시군구청장에게 통보를 한다. 공무원들끼리 하는 것은 특별한 구체적인 수정이 안 나온다 그랬죠. 며칠이네? 지체 없이 통보하는데, 분사무소와 관련되는 모든 것은 주사무소 소재지 시군구청장이 하는데 굳이 B에게 통보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자, 등록관청, 요 시군구청장이 지도감독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서울에 주사무소가 있어요. 대구에 분사무소가 있다. 서울의 종로구청장이 대구에 있는 분사무소에 지도감독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이죠. 지도감독해라고 나중에 분사무소 소재 시군구청에 통보합니다. 그래야지 이 사람도 지도감독할 수 있어요. 지도감독해라고 지체 없이 분사무소 소재 시군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건 뭐 틀리게 나올 거는 없고요. 자, 분사무소 설치 신고 확인서 재교부. 잃어버렸다, 못 쓰게 됐다, 재교부 신청하겠죠. 누구에게? 주사무소 소재 시군구청장에게. 그런데 거기에 2번에 1번이 최근에 개정된 거예요. 이거는 뭐 틀리게 나올 것도 없습니다. 읽어만 볼게요. 자, 분사무소 설치 확인서의 재교부 신청은 별지 사후의 서식에 따르다 이런 거 틀리게 나올 거 없고, 분사무소 설치 확인서의 기재상 변경으로 인해서 재교부를 받고자 하는 때는 분사무소 설치 확인서를 첨부해야 된다. 자, 분사무소에 뭐 확인서의 기재상 변경하려고 그러면은 앞에 거 갖다 줘야지 뭐가 변경된다는 거 알겠죠, 그죠? 첨부해야 된다. 요거 뭐 법엔 개정됐지만 틀리게 나올 거는 없습니다. 자, 한 페이지 넘어가서 분사무소 이전입니다. 분사무소 이전. 자, 분사무소 이전도 사무소 이전하고 똑같이 보시면 돼요. 그런데 그러면은 분사무소 이전도 이전 후 10일 이내 신고하겠죠, 그죠? 자, B에서 C로 분사무소 이전했어요. 그러면 아까 사무소 이전 신고는 이전 후 10일 이내 이전 후의 등록관청에 신고해라 그랬죠. 그러면은 A의 주사무소가 있다. B에서 C로 분사무소 이전했어요. 그러면은 누구에게 신고해야 됩니까? A에게 하는 거 맞죠? 근데 아까 사무소 이전할 때 이전 후 10일 이내 이전 후의 등록관청에 신고해라 그랬죠. 그런 의미로 보면은 누구에게 신고해야 됩니까? C죠, 그죠? 근데 C가 아닌 게 이전 후 10일 이내 이전 후의 등록관청에 신고해라 그랬죠.
등록관청은 사무소 소재의 시군구청장의 등록관청인데 법인에서는 주사무소 소재지 시군구청장입니다. 분사무소 소재지 시군구청장이지 주사무소 소재의 시군구청장 아니죠. 여기는 이전 전이든 이전 후든 등록관청은 오로지 누구예요? A입니다. A에게 신고하는 것 맞다 그죠? 자주 이전 후의 분사무소 소재 시군구청장에게 신고한다라고 자주 나와요. 분사무소와 관련되는 모든 것은 주사무소 소재지 시군구청장에게 한다. 그럼 나머지는 사무소 이전하는 거하고 똑같이 보시면 돼요. 자, 분사무소도 법인이니까 법인하고 관련된 거는 무조건 문제가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126페이지. 중개사무소 공동사용 나오는데 중개사무소 공동사용은 한 문제도 안 나옵니다. 나오면은 지문 하나 나와요. 그 개념만 보시면 됩니다. 외우거나 이런 거 할 건 없고. 자, 중개사무소를 공동으로 쓸 수 있습니다. 한 사무소 가지고 A하고 B하고 같이 쓸 수 있다는 말이에요. 몇 명까지 쓸 수 있다 이런 거는 없어요. 자, 중개사무소를 공동으로 쓸 수 있는데 종별 불문입니다. 종별 관계없이 쉽게 이야기하면은 법인인 기업공개사고 공인중개사는 기업공개사 공동으로 쓸 수도 있고 법인인 기업공개사고 중개인하고도 공동으로 쓸 수 있고 종별 관계없이 쓸 수 있어요. 지역도 안 따집니다. 그럼 지역이 다르다면은 하나 이상의 기업공개사가 사무소 이전해 오면 되죠. 그죠? 그럼 사무소 이전할 때 예를 들어서 갑이라는 기업공개사 있어요. 을이라는 사람이 이 사무소에 신규 등록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죠. 공동으로 쓰기 위해서. 병이라는 기업공개사가 이 사무소로 사무소 이전해 오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죠. 공동으로 쓰기 위해서. 그럼 맨 처음에 개설 등록할 때 사무소 확보 서류가 들어가야 되죠. 사무소 이전할 때 사무소 확보 서류가 들어가야 되죠. 그럼 사무소를 공동으로 쓰고자 할 때는 이 사무소 확보 서류에 기존 기업공개사의 사용 승낙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런 규정은 있어요. 틀리게 나올 건 없고. 자, 그럼 지금은 이제 이런 질문이 나올 건 없고 나오면은 요 질문일 거예요. 의미만 상관없어요. 이럴 건 없어요. 자, 갑이라는 기업공개사 있습니다. 을이라는 기업공개사가 있다. 그러면은 을은 갑의 사무소로 사무소 이전 해가지고 공동으로 쓸 수 있죠. 그죠? 그럼 갑의 사무소 이전할 때는 갑의 사용 승낙서 첨부해야 되죠.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갑이 지금 업무 정지를 받았어요. 자, 업무 정지 기간 중에는 기업공개사는 사용 승낙서를 교부하는 방법으로 다른 기업공개사와 공동으로 쓸 수 없다 이랬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자, 업무 정지 기간 중에는 중개업무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할 수 없죠. 그죠? 업무 정지 기간 중에 중개업무 하면은 무조건 등록이 취소돼요. 자, 그러면은 갑이라는 기업공개사 지금 업무 정지 받고 있어요. 지금 현재 11시 28분입니다. 어디에 있겠습니까? 업무 정지 받으면은 중개업무 하면 안 되죠. 어디에 있겠습니까? 집에 있다 그러는데 집에 있으면 있죠. 마누라 등살이 죽습니다. 보통 때 나올 때보다 훨씬 일찍 사무소에 나옵니다. 할 일이 없으니까 뭐 신문이나 보고 뭐 다른 건 하겠죠. 그죠? 그래 하고 있는데 누가 사무소에 들어가지고 우리 집에 요 바로 옆에 있는 무슨 아파트 몇 평짜리인데 우리 집 좀 팔아주세요. 그럽니다. 그러면 기업공개사가 나는 업무 정지 기간 중이니까 니한테 오면 안 됩니다. 옆집에 가세요 하고 보내야 됩니까? 일단 받아놔야 됩니까? 받아놔야 되겠죠. 그런데 10분 있다가 누가 들어오더만은 내가 지금 급한데 요 옆에 아파트 몇 평짜리 좀 빨리 좀 구해주세요. 그러면 방금 받은 그거예요. 그러면은 기업공개사가 나는 업무 정지 기간 중이니까 옆에 다른 사무소에 가세요 하고 보내야 됩니까? 계약을 체결시켜야 됩니까? 계약을 체결시키겠죠. 그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업무 정지 기간 중에 중개업무하면 등록 취소되죠. 그러면은 갑은 틀림없이 어떻게 하느냐면은 을이라는 기업공개사에게 당신 이름으로 계약을 조금 체결하자. 그리고 우리 수수료 나눠 먹자 그러겠죠. 그러니까 업무 정지 기간 중에 사무소를 공동으로 쓰게 되면은 업무를 한다는 결론이 빤하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업무 정지 기간 중에 기업공개사는 사용 승낙서를 교부하는 방법으로 다른 기업공개사와 공동으로 쓸 수 없다. 마찬가지로 업무 정지 기간 중의 기업공개사는 사무소를 공동으로 쓰기 위해서 이전할 수 없다.
그러니까 정지기간 중에는 다른 사람은 불러서도 공동으로 못 쓰고 자기가 갔어도 공동으로 못 쓴다 이 말이에요. 대신에 업무 정지기간 중에 사무소 이전은 할 수 있어요. 혼자서 서기에서 이전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공동으로 서기에서 이전하는 것은 안 된다. 그리고 또 하나 더 보셔야 되는 게 업무 정지 받기 전에 갑하고 오라고 공동으로 서고 있었어요. 그럼 뭐 공동으로 서고 있는데 갑이 업무 정지를 받았다. 보고 나가라 하면은 나갈 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나갈 데가 없죠. 이럴 때는 계속 공동으로 써도 된다. 그죠? 그냥 나오면은 이런 의미만 생각하시면 돼요. 나오면은 지문 하나 넣을 때.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127페이지에 개업공개사의 업무 범위 나오는데, 자, 업무 범위는 세 개로 구분해서 봅시다. 업무 범위를 볼 때 개업공개사의 종별을 좀 먼저 보셔야 되는데, 자, 개업공개사의 종별에 아까 법인인 개업공개사가 있고,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인 개업공개사, 그 다음에 우리 교재에는 부칙상의 개업공개사라고 되어 있어요. 그 부칙상의 개업공개사라는 말로 실제로 시험에는 안 나옵니다. 우리 교재 말고 제가 다른 교재로 체크를 했습니다. 정확하게 표현하면은 법 76385 부칙 6조 2항에 의한 개업공개사. 너무 기니까 제가 중개인이라고 표현할게요. 자, 그러면 업무 범위를 굳이 구분을 하자면은 지역적인 부분은 어떻게 차이가 나느냐, 중개 대상물에 대해서는 어떻게 다루느냐, 그 다음에 또 하나가 겸업하거나 겸직하는 부분에서는 어떻게 할 수 있냐, 이렇게 구분할 수 있는데, 이 부분을 보기 위해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개념을, 법의 기본적인 개념을 가지고 해야지 문제가 잘 풀립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우리 법에 규정이 없으면은 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할 수 없다는 말입니까? 규정이 없으면 할 수 있다, 그죠? 규정이 없으면은 제한을 한다, 안 한다? 제한을 안 합니다. 그러면은 법인인 개업공개사고 공인중개사인 개업공개사의 업무 지역에 대해서는 우리 법에 규정이 없습니다. 규정이 없다는 말은 제한을 안 한다, 전국으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전국으로 할 수 있는데, 중개인의 업무 지역은 아까 나이가 많다 그랬죠? 다리가 부실하죠? 전국으로 다니기가 어려우니까 사무소 소재지 시도 내만 할 수 있어요. 사무소 소재 시도 내만 할 수 있다. 물론 우리 교재에 보시면은 중개인이 부동산 거래정보망에 가입하고 이를 이용해서 중개업을 하는 경우에는 그 부동산 거래정보망에 공개된 관할구역 외의 것도 할 수 있다. 그런데 지금 보지 마세요. 가면 갈수록 중개인에 관한 문제는 안 나온다 그랬죠, 그죠? 네, 그런 것들은 나중에 하면서 슬쩍슬쩍 한번 들은 거 가지고 하면 되고. 자, 그럼 지역적인 부분 해결했고, 중개 대상물에 대해서는 우리 법에 규정이 없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어떤 기업공개사는 어떤 것만 할 수 있고 어떤 기업공개사는 어떤 거 할 수 없다는 규정 자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기업공개사라도 어떤 중개 대상물이라도 차이 없이 할 수 있다. 자,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겸업하거나 겸직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게 제일 중요한데, 이 부분은 개인인 기업공개사하고 법인인 기업공개사가 반드시 구분을 해야 돼요. 그럼 개인인 기업공개사는 우리 법에 겸업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겸업에 관한 규정이 없다 하는 말은 제한을 한다 안 한다? 제한을 안 한다. 다른 말로 하면은 우리 법이나 다른 법에서 못하게 한 것 말고는 전부 다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있다, 그죠? 원칙적으로 겸업할 수 있다. 요게 액면적으로 지문에 나온 적도 있었어요. 뭐라고 나왔냐면은 개인인 기업공개사는 공개사법에서 겸업에 관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겸업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규정이 없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겸업할 수 있다. 이렇죠, 그죠? 그러면은 공인중개사인 기업공개사는 중개업 하면서 문방구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할 수 있죠. 그다음에 그 중개인은 중개업 하면서 쌀 장사 같이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있죠. 공인중개사는 기업공개사는 중개업 하면서 인신매매업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없죠. 그거는 다른 법에서 못하게 하니까 우리 법이나 다른 법에서 못하게 하는 거 말고는 전부 다 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법인인 기업공개사는 우리 법에 규정이 딱 정해져 있어요. 자, 요 규정이 어디에서 나오느냐면은, 자, 어제 법인의 등록 요건이죠. 자, 중요하니까 다시 한번 볼게요. 첫 번째, 상법상 회사이거나
협동조합으로서 자본금 5천만 원 이상일 것. 협동조합 가로 열고 사회적 협동조합을 포함한다, 제외한다? 제외한다. 즉 사회적 협동조합은 영리를 목적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법인의 어떤 등록 요건을 갖춘다 하더라도 등록을 안 해준다 그랬죠. 두 번째, 법 14조에서 규정된 것만을 목적으로 설립될 것. 즉 14조에서 규정된 것 말고 법인의 설립 목적에 하나라도 들어가면은 등록을 안 해준다는 말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이 법인이 등록을 하면은 법인인 기업공개사 되죠. 이 법인인 기업공개사는 14조에서 규정된 업무만 할 수 있다. 말씀드렸죠. 그죠? 이제 거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나온 김에 끝까지 해봅시다. 자, 세 번째가 제일 중요하다는데 대표자는 공주회사일 것. 그러면 협동조합의 대표자 공주회사여야 된다, 아니어야 된다? 아까 협동조합하고 다른 협동조합에 그 아까 우리 교재에 봤던 협동조합이 있죠. 그죠? 그거는 생각하지 마세요. 생각하지 말고 아까 상법상 회사이거나 협동조합으로서 대표자는 협동조합으로서 자본금 5천만 원 이상일 것 그랬죠. 대표자는 공주회사일 것 하는 말은 상법상 회사든 협동조합이든 무조건 대표자는 공주회사여야 된다. 임원 또는 사원의 얼마 이상은 공주회사여야 된다? 3분의 1 이상. 중요한 것은 요 3분의 1 할 때 대표자 포함한다, 제외한다? 제외한다. 즉 대표자는 공제사여야 되고 대표자를 제외한 임원 또는 사원의 3분의 1 이상은 공제사일 것. 그 다음에 사실사자 들어가죠. 실무교육은 임원이나 사원 전원이죠. 3분의 1 아니죠. 그죠? 실무교육은 임원이나 사원 전원인데 이때 대표자 포함한다, 제외한다? 물론 포함합니다. 포함한다는 말은 없어도 되지만 제외한다는 말이 들어가면 안 되죠. 그죠? 그 다음에 사무소 확보해야 되는데 우리 법에서 사무소 면적 규정은 전혀 없다 그러죠. 그래서 거기에 규정이 있습니다. 그죠? 그럼 여기서 하는 게 법인인 기업공개사 어떤 업무를 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법인인 기업공개사가 할 수 있는 업무. 자, 우리 교재에 보시면은 한 페이지 넘어가 가지고 자, 128페이지 나오죠. 자, 128페이지 제일 위에 1번에 동그라미 1번 중개업 있죠. 자, 요거 할 때는 중개업을 빼고 하세요. 왜냐하면은 기업공개사니까 당연히 중개업 할 수 있다고죠. 당연히 중개업 할 수 있고 그 밑에 그 겸업할 수 있는 업무로 보면은 이번에 부동산의 상업용 건축물 및 주택의 임대 관리 등 부동산 관리를 행할 수 있다. 자, 겸업할 수 있는 업무로서 상업용 건축물 상가죠. 주택의 임대 관리 등 부동산 관리 등. 자, 결론이 부동산 관리 등이 결론이죠. 그죠? 관리 등이 결론인데 우리 법에서 부동산 관리 등이 뭐다 하는 것은 여기에 임대 관리 말고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부동산 관리 등이지만 문제에서 중요한 것은 임대 관리를 할 수 있다. 이게 더 중요합니다. 임대 관리를 할 수 있지 임대업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죠? 물론 대상은 상업용 건축물 그리고 주택만 할 수 있다. 자, 두 번째가 부동산의 이용, 개발 및 거래에 관한 상담 요래 있죠. 그죠? 자, 요래 있고 다른 이야기 잠깐 합시다. 보통 여자분들이 길거리 가면은 제일 많이 보이는 간판이 미장원이래요. 그런데 공인중개사가 공부를 딱 하면은 간판이 미장원 간판보다는 중개사무소 간판이 더 많이 보인답니다. 그럼 길거리 가다가 갑자기 커피가 한잔 마시고 싶다. 갑자기 목이 마르는데 어디 파는 데도 없고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중개사무소에 들어가세요. 중개사무소에 가가지고 커피 한잔 마시고 가도 되겠습니까? 이래 하면은 중개사무소 기업공개사는 아니 우리 집에 뭐 걔나 소나 커피 마시러 온다고 이래 가겠습니까? 안 그러면 그냥 커피 한 잔 주겠습니까? 그냥 커피 한 잔 안 줍니다. 극진히 대접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땅을 하나 산다고 가정합시다. 그럼 중개사무소에 좋은 땅이 있습니까? 그럼 있다 그러겠죠. 그럼 또 가보고
괜찮네. 바로 계약합시다. 안 그러겠죠. 그죠? 그 중개사무소에도 몇 번이나 갑니다. 이 중개사무소뿐만이 아니고 몇 군데 중개사무소 여러 수십 번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약을 체결하죠. 그럼 중개사무소에 가가지고 커피 한잔 해도 되겠습니까? 하는 말은 기업공개서는 뭐라고 들리냐면은 혹시 좋은 물건 없습니까? 하는 말로 들린다는 말이에요. 언제든지 들어가서 해도 돼요. 그러면은 앉아가지고 커피 마시는 게 아니고 이런저런 들어간 김에 좀 물어보면 되겠죠. 그죠? 근데 우리 중개사무소 앞에 보면 뭐라 하냐면은 뭐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단독주택, 뭐 토지, 뭐 매매, 교환, 임대차 이런 거 적어놨죠. 그죠? 근데 거기에 컨설팅이라고 적어놓은 거 혹시 보셨어요? 이제 그런 거 한번 물어보세요. 밖에 컨설팅이라고 적어놨는데 이 컨설팅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면은 기업공개사가 뭐라고 대답하냐면은 컨설팅이 뭐냐면요. 손님이 오시면은 왜 저거 있잖아요. 그 손님이 오시면은 왜 저거 있잖아요 해갖고 그거 있잖아요로 끝나는 게 컨설팅이에요. 컨설팅이 뭐라고요? 일단 손님이 오시면은 저거 있잖아요. 왜 그거 있잖아요. 이게 컨설팅이에요. 뭘 알기는 아는데 뭐라고 대답을 못해요. 그 컨설팅이 우리 법의 정의가 되어 있어요. 부동산의 이용, 개발 및 거래에 관한 상담. 이 부동산을 어떻게 이용하느냐, 어떻게 개발하느냐, 어떻게 거래하느냐는 상담이에요. 자, 지금은 여러분들이 공개사 자격증이 중요합니다. 그죠? 자격증 따고 나면은 컨설팅 과정을 한번 들어보는 게 좋습니다. 중개업을 하는 때도 필요하고, 자기가 부동산을 이용하거나 개발하거나 거래하는 데도 사실은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무슨 가게를 하려면, 장사를 하려면, 그럼 사람이 많이 다니는 데가 좋습니까? 별로 없는 데가 좋습니까? 많이 다니는 건 좋겠죠. 그죠? 사람 많이 다닌다고 장사를 했는데, 장사가 안 돼요. 아니, 왜 이리 장사가 안 되지? 사람 많이 다닌다는데, 낮에 가봐도 사람이 안 보입니다. 이 사람은 내한테 거짓말 했구나. 아침에 밥 먹고 가가지고 저녁 밥 먹을 때까지 기다리는데 사람이 안 다녀요. 교육공개에서 물어봤습니다. 사람 많이 다닌다고 내가 여기에 임차해가지고 장사를 했는데 사람 안 다니더라 이러니까 확인해 봤습니까? 확인해 봤대. 언제 했느냐? 아침부터 저녁까지 확인해 봤대. 그 집은 낮에는 사람 안 다닙니다. 밤에만 다닙니다. 그럼 낮 장사하면 안 되죠. 밤 장사해야 되죠. 대표적인 밤 장사 뭡니까? 술집이죠. 그죠? 누가 들어가고 네. 술집이죠. 술집을 차려있어요. 장사가 안 돼요. 왜 이렇지? 그래 보니까 밤 장사 안 돼. 장사가 안 된다. 근데 가만히 밤에 사람이 많이 다니는데 보니까 여자들만 다녀. 물론 여자분들이 술을 안 마시는 건 아니지만 남자들이 더 많이 마시죠. 그죠? 그러면은 술집 하면 안 되죠. 여자들 위한 용품 이런 거 해야 되죠. 뭐 쫄바지라든지 뭐 그런 걸 했어요. 장사가 안 돼요. 이상하다. 왜 이러지? 보니까 나이대로 보니까 할머니만 다닙니다.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게 그 시장에 타겟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내 어떤 물건을 파느냐. 그런 것들 나중에 공부를 할게요. 부동산의 이용, 개발 및 거래에 관한 상담. 이걸 컨설팅을 하는데, 자, 컨설팅이 우리 시험에서 나올 수 있는 지문이 두 개가 있어요. 첫 번째가 법인인 기업공개사가 할 수 있다. 그죠? 부동산의 이용, 개발 및 거래에 관한 상담, 컨설팅을 합니다. 또 한 번 더 했어요. 우리 저 옆에서 중개업 할 때, 문방구 하면서 중개업하는 것은 중개업이 아니다. 문방구 하면서 중개업하는 것도 중개업 맞죠? 쌀 장사하면서 중개업하는 것도 중개업 맞죠? 그러면 컨설팅 하면서 중개업하는 것은 중개업이 아니다. 중개업 맞죠? 그게 지문에 나오기로는 컨설팅의 부수에서 중개행위가 계속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더라도 중개업에 해당될 수 있다. 컨설팅이 지문에 나올 수 있는 게 이 두 개입니다. 자, 세 번째가 기업공개사를 대상으로 하는 중개업의 경영 기법 및 경영 정보 제공이에요. 두 번째가 컨설팅이고, 세 번째가 기업공개사를 대상으로 하는 중개업에 관한 경영 기법이나 또는 경영 정보 제공하는데, 여기서 문제 핵심은 뭐냐면은 중개업은 합법적으로 누구만 할 수 있다? 기업공개사만 할 수 있죠. 그럼 기업공개사 아닌 자에게 중개업에 관한 경영기법이나 경영정보 제공한다. 이 말이 안 되죠. 누구를 대상으로 만날 수 있다?
기업공개사만을 대상으로 할 수 있다. 이게 핵심이에요. 그럼 지금은 일반적으로 기업공개사 되기 위해서는 자격증을 따야 되죠. 그죠? 실무교육 받아야 되죠. 그러면은 실무교육을 이수한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중개업에 관한 경영기법이나 경영정보 제공할 수 있다 없다? 아까 누구를 대상으로 해야 됩니까? 기업공개사 되기 위해서 뭘 해야 돼요? 등록을 해야 되죠. 실무교육을 이수한 공인중개사 등록했단 말이 없죠. 기업공개사 아니죠. 오로지 기업공개사만을 대상으로 중개업에 관한 경영기법이나 경영정보 제공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상업용 건축물 및 주택의 분양 대행할 수 있죠. 상업용 건축물 상가입니다. 그죠? 상가 그리고 주택의 분양 대행할 수 있다. 자, 요 지문이 요거 특별히 요거 제일 많이 놓은 거예요. 상업용 건축물 그리고 주택만 분양 대행할 수 있다. 토지 분양 대행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없다. 그죠? 택지 분양 대행할 수 있다 없다? 택도 없어요. 오로지 상업용 건축물 그리고 주택, 토지 분양 대행할 수 있다라고 몇 번이나 틀리게 놓은 적이 있었어요. 자, 그 다음에 6번에 중개 의뢰인의 의뢰에 따른 도배 이사업체의 소개 등 주거이전에 부수되는 용역의 알선입니다. 자, 주거이전에 부수되는 용역의 알선인데 구체적으로 하면은 도배업체나 이사업체 소개하는 거죠. 소개하는. 자, 도배 이사업체 소개 알선을 할 수 있지 자기가 도배업 이사업 할 수 있다 없다? 이건 할 수 없다. 이게 핵심이에요. 자, 그 다음에 7번에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법 이름은 틀리게 안 놓는다 그랬죠. 그 다음에 국세징수법 그 밖의 법령에 따른 공매 대상 부동산에 대한 권리 분석 및 취득의 알선 그리고 매수인청 입찰 신청 대리할 수 있다. 요거는 그 밑에 것도 같이 보셔야 돼요. 자,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대상 부동산의 매수 신청 또는 입찰 신청 대리를 하고자 할 때는 대부분 규칙이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법원에 등록하고 그 감독을 받는다. 자, 지금 하는 게 경매, 공매 물건의 권리 분석 그리고 취득의 알선, 그 다음에 매수 신청 대리, 입찰 신청 대리할 수 있다 이랬죠. 그럼 여기에서 매수 신청 대리라 하는 게 무슨 말이냐면은 자, 법원에 우리 경매 신청하죠. 경매 신청한다. 지금은 그거를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법원 물건을 산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경매 절차를 민사집행법에 나와 있는데 법원 물건을 산다. 경매 신청한다 안 하고 지금은 매수 신청한다. 매수 신청한다. 옛날에 경락자를 지금은 법원 물건을 사는 사람이라고 매수인이랍니다. 그럼 여러분은 개인 자격으로서 매수 신청할 수 있다 없다? 경매 신청할 수 있죠. 근데 경매 신청하려니까 보증금을 얼마나 내야 될지도 아니면은 절차가 어떻게 될지도 잘 모른다 그죠. 그래서 내보다 훨씬 잘 아는 기업공개사에게 내 대신 해달라 이거예요. 자, 매수 신청 대리, 입찰 신청 대리할 수 있는데 요 중에서 중요한 것은 오로지 경매 물건의 매수 신청 대리, 입찰 신청 대리하고자 할 때 기업공개사 이거 할 때 대부분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별도로 법원에 등록을 해야 돼요. 법원에 등록을 해야 된다. 핵심은 뭐냐면은 경매 물건의 매수 신청 대리, 입찰 신청 대리하고자 할 때 법원에 등록하는 거지 공매할 때는 법원에 등록한다 안 한다? 안 하죠. 그죠? 왜냐면은 경매는 법원에서 하지만 공매는 자산관리공사에서 한다? 굳이 법원에 등록할 필요가 없죠. 또 하나가 경매나 공매 물건의 권리 분석 취득의 알선할 때도 법원에 등록할 필요가 없다. 오로지 경매 물건은 매수 신청 대리, 입찰 신청 대리하고자 할 때만 법원에 등록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 법인인 기업공개사 할 수 있는 업무 6개예요. 그럼 이게 할 수 있는 업무가 아닌 것은 뭐냐? 그러면은 이거는 워낙 자주 들으니까 이게 문제가 나오면은 굉장히 쉬운 문제입니다. 자, 다시요. 자, 법인인 기업공개사 할 수 있는 업무가 기본적으로 중개할 수 있죠. 기업공개사니까 겸업할 수 있는 첫 번째 상업용 건축물 및 주택의 임대 관리 등 부동산 관리 등할 수 있다. 두 번째 손님이 오시면은 왜 저거 있잖아요. 시작해갖고 그거 있잖아요. 끝나는 부동산의 이용, 개발 및 거래에 관한 상담, 한마디로 부동산 컨설팅이죠. 그 다음에 중개업에 관한 경영기법이나 경영정보 제공할 수 있는데 누구를 대상으로만 할 수 있다? 오로지 기업공개사만을 대상으로.
그 다음에 상업용 건축물 및 주택의 분양 대행할 수 있죠. 공장할 수 없죠. 그죠? 토지나 택도 없다 그랬어요. 토지 분양 대행할 수 없고 오로지 상가하고 주택만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주거 이전에 부수되는 용역의 알선으로서 이사업체나 도배업체 소개할 수 있죠. 이사업, 도배업은 할 수 없다. 마지막으로 경매, 공매 물건의 권리 분석 및 취득의 알선, 매수신청 대리, 입찰 신청 대리할 수 있다. 이 중에서 오로지 경매 물건은 매수신청 대리, 입찰 신청 대리하고자 할 때만 법원에 등록하고 그 감독을 받는다. 자, 여기 있는데 요 내용은 문제가 나오면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원래는 여기 문제가 이거 아닌 것은 뭐냐 이런 거 문제가 나오는데 문제의 흐름은 이미 바뀌고 있는 중입니다. 이미 바뀌고 있는 중이 이게 뭐냐면은 자, 이 법인인 기업공개사 겸업할 수 있는 업무 1번부터 6번까지는 법인인 기업공개사가 할 수 있는 업무입니까? 법인인 기업공개사만 할 수 있는 업무입니까? 이 가짜입니까? 만짜입니까? 법인인 기업공개사가 할 수 있는 업무지 법인인 기업공개사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그죠? 그런데 그러니까 우리 개인인 기업공개사는 우리 법에 규정이 없으니까 우리 법이나 다른 법에서 못하게 하는 거 말고는 전부 다 할 수 있다. 그러면은 1번부터 6번까지는 자, 법인인 기업공개사 겸업을 할 수 있는 업무 1번부터 6번까지는 개인인 기업공개사도 할 수 있다. 맞죠? 그죠? 대신에 우리 법에서 중개인은 6번은 못한다고 되어 있어요. 우리 법이 공인중개사법에서 규정되어 있어요. 6번. 자, 6번. 경매 공매 물건의 권리 분석 및 취득 알선, 매수신청 대리, 입찰 신장 대리 업무는 중개인은 못한다. 이래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자, 우리 법이나 다른 법에서 못하게 하는 거 말고 모든 업무가 요 박스 안에 다 있다고 가정을 하면은 법인인 기업공개사는 모든 업무를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중개업하고 겸업할 수 있는 업무 6개밖에 못합니다. 그죠? 공인중개사 기업공개사는 이것도 할 수 있고 이것도 할 수 있죠. 중개인은 이것도 할 수 있고 이것도 할 수 있죠. 그런데 요거 중에서 6번은 못한다. 그럼 결론적으로 1번부터 5번까지는 모든 기업공개사가 할 수 있다. 자, 1번부터 5번까지는 모든 기업공개사가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은 3번에 기업공개사를 대상으로 하는 중개업에 관한 경영기법이나 경영정보 제공할 수 있죠. 그 기업공개사가 꼭 법인인 기업공개사다 아니면은 공인중개사 기업공개사다 중개인다 이런 건 없죠. 어느 누구라도 할 수 있다. 그죠? 그러면은 중개인은 자격증이 없죠. 그죠? 자격증이 없는 중개인은 이 기업공개사 중에서 법인인 기업공개사를 대상으로 중개업에 관한 경영기법이나 경영정보 제공할 수 있다 없다. 아까 1번부터 5번까지는 모든 기업공개사 할 수 있다 그랬죠. 그러면은 중개인은 법인인 기업공개사를 대상으로 중개업에 관한 경영기법이나 경영정보 제공할 수 있다. 그죠? 그럼 누가 이야기합니다. 아니, 자격증도 없는 중개인이 어떻게 법인인 기업공개사를 대상으로 중개업에 관한 경영기법이나 경영정보 제공할 수 있느냐? 그럴 수 있겠죠. 그죠? 그 말을 지금 중개인이 들으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 기업공개사 중에서 누가 제일 오래 중개업을 했습니까? 중개인이 제일 오래 했죠. 누가 제일 베테랑입니까? 중개인이 제일 베테랑이죠. 그러니까 중개인 입장에서는 공인중개사 기업공개사나 또는 법인인 기업공개사를 보기로 뭐라 하냐면은 요즘 말로 얼라들이 이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중개인도 법인인 기업공개사를 대상으로도 이거 할 수 있겠죠. 그죠? 하여튼 1번부터 5번까지는 모든 기업공개사가 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요즘은 문제가 어디로 나오느냐면은 자, 1번부터 6번까지는 겸업할 수 있는 업무는 중개업이겠습니까? 아니겠습니까? 어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공인중개사법은 학문적으로 공부하면 점수가 안 나옵니다. 쉽게 생각하세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상업용 건축물이나 주택의 분양 대행이 중개업이라면 이 중개업에 넣어버렸지 별도로 내놓을 이유가 없죠. 그렇겠죠. 그죠? 상가주택 임대관리하는 게 중개업이라면은 이 중개업에 넣어버리지 별도로 내놓을 이유가 없죠.
그럼 결론적으로 1번부터 6번까지는 중개업이다 아니다. 중개업 아니다. 그죠? 그럼 이게 나중에 아니다 하면 어디로 가느냐 하면은 우리가 중개업을 하게 되면 보수를 받겠죠. 보수를 받는데 얼마까지만 보수를 받을 수 있다고 법에서 법정 보수가 정해져 있어요. 그럼 법정 보수는 중개업할 때만 적용을 합니다. 법정 보수는 중개업할 때만 적용한다 하는 말은 1번부터 6번까지는 중개업 아니라 그랬죠. 그죠? 그럼 아니다 하는 말은 법정 보수를 적용한다 안 한다. 법정 보수를 적용하지 않는다. 적용하지 않는다. 그 중에서 반드시 나오는 지문이 있어요. 자, 상업용 건축물 및 주택의 분양 대행하는 것, 이거 중개업이다 아니다. 중개업 아니죠. 그죠? 그럼 요 중에서 주로 지문에 나오면은 상가 분양 대행, 요래가 주로 나와요. 자, 상가 분양 대행하는 거 중개업 아니죠. 그러면 지문이 어떻게 나오냐면은 기업공개사가 상가 분양 대행하다가 법정 보수받아 초과해서 보수를 받았다. 검증으로 처벌당한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이건 중개업 아니죠. 중개업 아니니까 법정 보수가 적용 안 되죠. 그죠? 초과해서 법정 보수받아 초과해서 보수를 받았다는 말이 있을 수가 없다는 말. 요즘은 가면 갈수록 물론 이것도 중요하지만 요 왼쪽으로 문제의 흐름이 흘러갔어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가시면 130페이지에 고용인 할 차례입니다. 자, 고용인 할 차례인데 고용인은 하게 되면 시간이 조금 걸려요. 여기까지 하고 잠시 쉬다가 보겠습니다.